안녕하세요. 솔직한 소랑과 김도욱 원장입니다. 요즘 환절기가 되면서 알러지로 인해 눈을 비비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눈을 비비면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아토피와 관련이 깊으니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의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은 얇고 민감한 피부로 이루어져 있어서 반복적인 자극에 쉽게 손상을 입습니다. 눈을 자주 비비면 눈꺼풀의 피부가 늘어나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눈 주위 피부가 건조하고 얇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가려움으로 자주 비비게 되면 눈꺼풀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말리는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눈 주위 색소 침착이 발생하여 눈 주위가 거뭇거뭇해지는 알러직 샤이너스라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눈을 비비면 손에 있던 세균으로 인해 눈꺼풀의 피지샘에 감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래끼입니다. 그래서 알러지 결막염으로 눈을 자주 비비는 분들은 다래끼가 여러 군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래끼가 잘 낫지 않으면 눈꺼풀 피부가 흉터처럼 변하기도 하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눈을 비빌 때 영향을 미치는 부위는 결막과 각막입니다. 다래끼와 마찬가지로 눈을 비비면 손을 통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이 눈으로 옮겨가기 쉽습니다. 이들이 결막과 각막에 침투해서 감염성 결막염,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을 비빌 때 생기는 마찰로 각막의 상피세포가 손상을 받는 각막 밀환이나 각막 철가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감염이 훨씬 쉽게 발생합니다.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은 원추각막이라는 각막 변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추각막은 각막의 특정 위치가 얇아지고 비정상적으로 돌출되는 질환인데 눈을 비비면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자극이 이를 악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심한 난시가 생기고 각막 혼탁까지 발생하여 시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원추각막의 발생 확률이 3배에서 10배까지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들이 눈을 비비는 습관, 아토피 환자들의 결합 조직 자체가 약한 것, 또 아토피 염증이 눈에서도 지속되는 것이 원추각막의 진행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지나치게 세게 비빌 경우 망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눈을 비빌 때 발생하는 기계적인 압력이 안구 내에 있는 유리체에 전달되고 이 힘으로 인해 유리체가 망막을 잡아당기게 되면 망막에 자극이 가해집니다. 지속적으로 과도한 힘이 가해지다 보면 결국 망막이 찢어지는 열공이 발생하고 이후에 이 열공이 커지면서 망막이 전체적으로 찢어지는 망막 박리가 됩니다. 따라서 아토피 환자에서는 망막 박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연구마다 다르지만 아토피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망막 박리의 발생 빈도가 2배에서 10배까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양쪽 눈 모두 망막 박리가 발생하는 빈도는 일반인에 비해 20배 정도나 높다고 합니다. 이 역시 원추각막과 마찬가지로 비비면서 생기는 물리적 자극과 아토피 환자들의 약한 결합 조직, 만성적인 염증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눈을 비비는 습관이 눈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보았습니다. 눈꺼풀, 각막, 결막, 그리고 망막까지 다양한 부위에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눈이 가렵거나 불편하다고 해서 절대로 눈을 비비지 말아야 하며 적절한 약제 사용으로 가려움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아토피 환자들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솔직한 소랑과 김도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